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최근 한국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이 우버라고 하는 앱이 난리가 아닙니다. 이 우버는 운송 중개 서비스입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는 비즈니스 테마를 가지고서 이 택시 산업을 와해시키고 있죠. 실제 우버 때문에 이 위기를 느낀 택시 사업자들은 이 정부에 이 우버를 정부 규제를 시켜야 된다. 게다가 불법 택시 운영이다. 이런 이유로 고발한 상태죠. 또한 전 세계에서 택시 사업자들이 파업에 나서면서 우버를 견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견제는 그만큼 우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5년 전부터 사업을 해오던 우버는 기업 가치가 무려 44조에 육박합니다. 44조면 한국에 있는 코스피의 2위 정도의 수준이에요. 현대자동차가 40조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사용자들은 도대체 택시보다 이 우버에 열광할까요? 우버의 장점은 정말 다양하지만 기존 택시 대비 가장 편리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이 결제의 편의성입니다. 우버는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와 승객을 중개해 줍니다. 승객이 우버를 딱 실행하고 그러면 현재 위치가 지도에 자동으로 뜹니다. 그리고 내 위치 주변에서 호출할 수 있는, 즉 탈 수 있는 우버 차량의 위치 정보가 떠요. 차량을 딱 호출하게 되면 출발지까지 해당 차량이 언제쯤 도착하는지가 실시간으로 지도 위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게 보이거든요. 게다가 딱 탄 다음에 목적지까지 이동한 이후에는 운송료가, 즉 택시비가 자동으로 스마트폰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요. 미터기에 찍힌 요금 보고 현금을 꺼내거나 그리고 거스름돈 돌려받아야 되죠. 아니면 신용카드를 꺼내고 긁은 다음에 사인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완전히 생략됩니다. 카드나 현금 없이도 이 스마트폰만으로 이 결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애인이나 친구나 지인이 우버에 태워보내면 이후에 내가 대신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러 명이 타게 되면 같이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우버가 기존 택시 대비 가진 다양한 강점 중에 바로 가장 절대적인 가치 하나가 바로 결제의 편의성입니다. 상가수첩을 대체했던 배달 앱들, 이 앱들도 결제하기 편하거든요. 야식을 주문하고 결제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달 앱에는 이 바로 결제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문한 즉시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하지 않고도 결제할 수가 있는 거죠. 주문 따로, 결제 따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이 배달 앱들이 연간 한국 시장의 야식 배달 시장의 규모가 12조 원이거든요. 이 12조 원 규모의 야식 배달 시장에 바로 결제라는 결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결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결제 대행 수수료를 받고 이러면 기존의 상가수첩, 전단지, 찌라시보다 훨씬 더 큰 광고 시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 이런 걸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에 있던 상가수첩 시장이 연간 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배달 앱들은 800억의 광고 시장이 아니라 아까 12조 그 시장의 약 한 5% 정도 그 얘기는 한 6천억 시장 되는 거죠. 합쳐서 6,800억 시장을 노리고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가수첩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결제 때문이라고요. 이 같은 오프라인 커머스 시장의 혁신에 결제가 중요한 건 이 결제가 트리거 포인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인터넷 기업들이 이 모바일 결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핀테크라고 부릅니다.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라인페이,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월릿, 이웃나라에 있는 알리바바가 알리페이, 미국에 있는 이베이가 페이팔, 아마존이 아마존 월릿 이런 새로운 형태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장 먼저 선보였던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이죠, 사실은. 애플은 2014년 말에 애플페이를 선보였습니다. 오프라인 가게에서 아이폰을 이용해서 NFC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이베이, 페이팔도 그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특히 가장 잘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그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알리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알리페이가 오프라인 현실계에서 신용카드를 대체하면서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요.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현금 거래를 많이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현금 거래가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를 기반으로 신용카드나 현금 없이도 스마트폰상의 알리페이를 기반으로 쉽게 오프라인에서 스마트폰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존의 신용카드나 사원증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 디바이스도 있습니다. 이 코인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코인이라 불리는 작은 디지털 카드에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여러 장의 카드를 이 한 장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 한 장의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기존처럼 그냥 신용카드를 긁으면 돼요. 긁으면 긁는 순간 긁은 정보가 내 스마트폰과 연결되어집니다. 스마트폰과 만약 멀어지게 되면, 즉 내가 카드를 분실하게 되면 스마트폰과 멀어졌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아날로그, 피지컬 카드보다 훨씬 더 편하죠. 이 카드를 통해서 사용한 모든 결제 내역은 스마트폰에서 관리됩니다. 전통적인 금융사들은 이런 변화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인터넷 기업들이 앞서 설명드린 카카오, 라인, 알리바바, 이베이, 아마존, 그리고 작은 IT 스타트업, 이 기업들이 금융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금융사들과 사용자들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신문을 제공하던 언론사와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동아일보와 사용자, 독자와 거리가 멀어졌죠. 다음과 네이버가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언론사는 힘들어졌잖아요. 똑같습니다. 금융사들도 점차 이런 핀테크 기업들로 인해서 중간에 소비자들과 만날 접점이 사라지면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신용카드나 은행을 연결해 사용하는 이 금융거래는 계속 하겠지만 점차 특정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선불 결제를 지원하거나 즉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혹은 비트코인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굳이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할 필요가 없고 신용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되면 고객 접점은 사라집니다. 고객 접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래에서 소외되는 거죠. 거래에서 소외되면 고객의 소비 정보, 결제 정보를 얻을 수가 없고 그러면 사업의 확장 기회는 사라지게 되죠. 인터넷 기업들의 결제 시장 진출은 기존에 있던 금융사들처럼 결제 시에 이 수수료를 바탕으로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제를 보다 쉽고 파괴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 접점을 확보하고 그렇게 확보한 고객 접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 소비생활 전반에 대한 고객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게 바로 기존에 있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결제 진출의 목적입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는 기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움직임 그리고 작은 금융 스타트업들의 핀테크 움직임 이런 거를 눈여겨봐야 돼요. 특히 금융기관들은 이런 혁신을 동참하거나 주도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변화를 외면하고 변화의 속도를 느끼지 못하고 변화의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사는 어떻게 될까요? 도태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는 핀테크 이 테마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배경이 스마트폰과 IoT와 이 변화와 함께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이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